예,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으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경제를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말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무엇보다도 정말 바쁘신 일정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사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도 이 대표 측이 먼저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반응이 좀 화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조금 민망한 이야기인데 좀 소름 돋을 만큼 섹시한 장면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최민희 의원의 반응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최민희 의원이 참 언어의 마술사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표현을 생각을 했을까 하는데 사실 그런데 또 민주당에는 저런 표현을 해야만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와 아양과 아첨을 떨어야만 뭐 살아남는 그런 어떤 정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아부를 한 게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죠. 신의 사제, 뭐 신의 종, 또 뭐 이재명은 민주당의 뭐 아버지. 또 외모를 평가하면서 차은우보다는 이재명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의 패러디가 끝이 없고 또 최근에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처럼 전 원내대표처럼 또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또 이재명 대표가 단독 출마를 뭐 허용해 주는 것처럼 그런 어떤 법을 뭐 발의를 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삼성을 방문하는 거 좋습니다. 기업을 그만큼 또 생각하는 좋은데 그런데 과연 진심이 있나? 아니 삼성이 그렇게 바라던 그리고 반도체계가 그렇게 바라는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주 52시간 어떤 예외를 두자는 이런 걸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옥죄는 것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많은 어떤 법들 특히 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이런 불법 조장, 불법 파업 조장을 하는 그런 법들 끊임없이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또 삼성이 가서는 삼성이 잘 돼야 된다.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중배반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표 행보가 모순적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줄탄핵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행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꼰 건데 권한대행 순서를 보면 뭐 국무총리가 먼저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중기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이 마은혁 후보자를 만약에 계속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들이 그러면 정말 홍 시장의 저 장난 섞인 말처럼 중기부 장관이 맡는 그런 시나리오도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 몇 달이 아니죠. 1년 걸려야 돼요. 1년, 그럼 그렇게 되겠죠. 저 가정은 지금 홍 시장이 얘기한 가정 자체는 저게 물론 이제 최상목 대행의 탄핵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아직은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맨 마지막 20번째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잘못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계속 묵과하면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국회에 부여된 탄핵 권한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아까 뭐 이재명 대표가 삼성 만나는 문제 가지고 반도체 특별법 얘기하시던데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지원 내용 중에는요. 경제적 지원 국가가 그리고 제도적 지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그게 주 내용이었고요. 52시간 문제는 부수적으로 따라온 내용인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걸 이끌어내가지고 마치 반도체 특별법이 근무시간 52시간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전혀 아니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중에 물론 이제 근무시간 문제도 들어있긴 하죠. 그러나 이 문제가 뭐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52시간 문제도 처우에 논의할 수 있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럼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이 시간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간 문제가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삼성이든 예전에 이제 정경련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과 만나고 또 지원을 약속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도 아니지만 뭐 야당의 거대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런 부분에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당 내부에서도 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로 비명계에서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지사 이야기입니다. 뭐 최상목 탄핵 실익이 적고 국민 불안을 가중한다. 또 바람직한 길인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또 당장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그 선고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정말 실익이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미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그다음부터 상당히 이 지지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런 그 탄핵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때 당시의 권한대행들이 사실 인기가 높아집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고건 권한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분들한테 왜 지지를 했느냐? 국정을 좀 안정시켜달라는 거예요. 일단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판단할 때까지는 국가가 불안해지는 상황을 좀 막아달라. 그래서 지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당시에 그 탄핵을 시켰을 때 출렁출렁했습니다.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사실은 그때처럼 또다시 영향을 받을까 봐 아마 고민을 했을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말 하고 싶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리 이후에 하는 것이 사실은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그 심리에서, 그러니까 선고에서 이것이 결정돼야 돼요. 뭐 권한대행의 지금 탄핵은 의사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200이냐, 150이냐. 이제 월요일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0이다, 대통령과 준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각하한다. 만약에 각하한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탄핵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도 있었는데 너무 급했다라는 게 그래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시점에 최대행을 탄핵하는 이유를 두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때문이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 기각이나 각하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런데 일각에선 이 조기 대선 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걸 대비하려는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성чин 부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꾸 우리 당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은혁 그 후보자가 혹시나 임명된다 하더라도 개입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는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변론을 재개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뭔가 이런 정치적 일정들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는 부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까 비명계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명계 분들뿐만 아니라 친명계의 대표적 의원님이 정성호 의원도 이걸 좀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표출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원칙적으로 명분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일정 이런 것들을 막 다 계산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민주당에서는 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뿐 아니라 고발까지 했습니다. 10년 전 국정농단 건으로 뇌물, 공갈 혐의를 지적한 겁니다. 여권은 억지라고 비판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미래재단 설립 과정에서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기업이 있냐 하면서 그 명단을 달라 화를 내기도 했다. 일주일 만에 무려 486억을 걷습니다. 최상목은 주범과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가 있다고 봐요. 당시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박근혜를 기소할 때 그 중앙지검사장이 윤석열입니다. 이 최상목을 봐준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습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존스러운 행태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와대 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기업들한테 486억 원을 걷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이 최 대행을 불기소했거든요. 홍 전 의원님, 네. 이 10년 전 사건인데 이것까지 끌고 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핵과 동시에 또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런 문제가 진짜 있다면 뭐 청문회라든지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저렇게 고발을 합니까?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됐다면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통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지금 이 탄핵을 하면서 저것을 고발한다? 그것은 다분히 지금 현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특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말을 듣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정치 보복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원한적인 어떤 그런 고발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0번째 탄핵안을 강행한 주제 짚어봤습니다.